최근 모 연예인의 유튜브에서 직접 먹는 영양제라며 수십 종을 깔아두고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루타치온, NMN 등 유행하는 영양제부터 각종 비타민까지 정말 수십 종을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양제를 소개하는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한두 명이 아니고 너도 나도 유행처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런 모습이 건강한 자기관리 모습보다는 오히려 병약하게 보였어요. 근데 나만의 이템을 소개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추천하는 모습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쁘게 소분된 영양제들을 순서대로 먹는 루틴을 보면 건강한 웰니스 라이프로 보여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을 먹는 듯한 모습 때문인지 병약한 이미지도 겹쳐 보여요. 요즘은 TV나 개인 채널에서 영양제를 소개하는 것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웰니스 루틴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를 잘 챙겨 먹는 게 웰니스 라이프로 자리 잡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영양제 루틴이 단순히 건강을 챙기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져요. 패션으로 보여요. 저처럼 보여주기식 러닝을 하는 사람들을 패션 러너라고 하잖아요. 패션 영양제랄까요? 온전히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영양제를 챙기는 것보다 영양제마저 세심하게 관리하는 멋진 라이프 스타일로 비춰지는 것을 즐기는 것 같죠. 최근에 올리브영에서 웰니스 제품을 큐레이션한 샵 올리브베러도 이런 현대인의 욕망에서 생겨난 공간이죠. 영양제로 자기 관리하는 본인의 멋진 모습을 더 깊게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죠. 올리브베러에 가보니 파자마 등 여러 종류의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이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영양제, 즉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크게 커진 것은 단순히 영양제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패션 영양제부터 사이비 종교 같은 공포 마케팅까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유로 수많은 영양제가 우리 삶에 파고들고 있죠. 물론 정말 본인에게 꼭 부족한 영양을 찾아서 보충하는 본래의 역할로 영양제를 소비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대부분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어요. 저는 영양제를 알면 알수록 수십 종의 영양제를 챙겨 먹는 모습이 웰니스 문화로 소비되는 것이 기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패션 영양제를 비롯해서 영양제를 조금은 왜곡된 시선으로 접근하는 모습에 대해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여자친구는 매일 1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종류별로 먹는 친구였어요. 그때 나이가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연예인 인플루언서가 챙겨 먹는 것처럼 하루에 수많은 영양제를 루틴으로 챙겨 먹었죠. 비타민 오메가3는 기본이고 효소, 유산균과 이름 모를 영양제까지요. 비타민만 알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영양제가 있다는 것을요. 이 친구는 패션과 유행에 민감한 친구였어요. SNS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인플루언서 연예인이 먹는 영양제가 개인 채널에 노출되면 보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비단 이 친구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의 다양한 소비에 크게 영향을 받죠. 과학적인 근거나 나에게 필요한 영양을 찾아서 구매하기보다는 인플루언서의 감정적 리액션에 더 크게 동요하며 구매합니다. 영양제는 약만큼은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섭취나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따라서 구매하는 것은 자칫 건강을 해치는 소비가 될 수 있죠.
더구나 연예인 인플루언서의 리뷰를 보면 구체적인 효능 효과에 대한 설명보다 기분과 느낌으로 리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주변에 누가 좋다고 해서 저도 먹어요 라는 식이죠. 또는 저는 이걸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건 저 말고도 꼭 모두가 먹어야 돼요 라는 식으로 효과를 확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추천이죠. 영양제는 약물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효능을 체감하기 어렵고, 정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 영양제 때문에 좋아졌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죠. 정말 영양제 덕분이라고 확실히 체감할 정도의 성분이라면 영양제가 아니라 약물로 분류될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의 영양제 효과에 대한 확신은 기분과 느낌의 리뷰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저는 귀찮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ISTP입니다. 영양제도 귀찮아서 잘 안 먹죠. 근데 제 영양제 인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양제가 있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쯤 키 크는 약이라고 불리는 영양제가 한참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항상 키가 반에서 3번, 5번을 굳건히 지키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이 키 크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처음으로 저의 키 크고 싶은 욕망과 키를 키우고 싶은 어머니의 욕망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그때는 제가 먹는 영양제뿐만 아니라 키 크는 약 종류가 정말 많았어요. 어렸을 때인데도 홈쇼핑에서 꽤 자주 키 크는 약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에 기억나는 영양제 유행은 콜라겐도 대표적이죠. 피부 미용의 니즈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한참 바르는 콜라겐, 먹는 콜라겐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한때 단백질, 아미노산에 대한 유행이 퍼지면서 알부민, L아르기닌, 타우린 등이 유행하기도 했고요. 요새는 노화에 대한 경계심이 퍼지면서 NMN, 코엔자임 큐텐 같은 항노화 영양제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시대마다 요구하는 니즈에 따라 유행하는 영양제가 달라지고 있죠. 저는 이 또한 경계해야 할 영양제 구매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영양제는 나에게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개념이어야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영양제에 대한 효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행에 따른 영양제 소비 태도가 위험할 수 있어요. 영양제는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오남용 시에는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어요. 나에게 부족한 영양 또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인지 알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하니까 따라서 소비하는 것은 내 영양 상태에 따라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영양제 또한 식품과 같이 가볍게 생각하고 유행하니까 먹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유튜버의 브이로그를 보는데 디저트를 먹을 때마다 먹는다는 L-카르니틴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효능 효과가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에요. 디저트가 올리는 혈당과 그로 인해 쌓이는 지방을 이길 만큼 지방을 분해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영양제는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의약품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나의 좋지 않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영양제 하나로 리셋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분들을 주변에서 꽤 자주 볼 수 있어요. 밀크시스를 먹었으니까 술 좀 먹어도 되죠. 채소 편식 좀 해도 종합 비타민 먹으면 괜찮아요. 타우린으로 활력을 챙기면 잠 좀 덜 자도 괜찮고요. 유산소 운동 안 해도 코엔자임 큐텐이 내 심장을 지켜줄 거예요. 영양제는 리셋 버튼이 아니죠. 영양제로 나쁜 습관을 대신 수습할 수 없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는 플라시보 효과 정도만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진짜로 지켜줄 거란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나쁜 생활 습관을 합리화하고 더 쉽게 하게 됩니다. 게임의 리셋 버튼처럼 영양제로 내 과오를 리셋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리셋 버튼이 없어요. 나쁜 일상으로 망가지는 몸을 영양제를 비롯한 다른 방법으로 대신 해결하겠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영양제가 아니라 나쁜 일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밀크시슬이 아니라 금주가 정답이죠. 저는 모래내 시장에서 PT샵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라 그런지 주변에서 밥을 먹을 때면 어르신들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어르신들 대화 중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은 건강이죠. 근데 그때마다 아픈 곳을 치료해주는 것은 영양제입니다. 어디가 아프면 뭘 먹어야 하는지 서로에게 추천하는 영양제가 꼭 등장하죠. 특히 관절이 아플 때는 관절약이라 불리는 영양제를 서로에게 추천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는 약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효능이 있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죠. 더 깐깐하게 검증하고 관리되고요. 치료는 영양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관절약은 약이 아니라 영양제죠.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약처럼 맹신해요. 보통 이 정보는 TV에서 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유튜버 사막여우님이 MBC, KBS 등의 공영방송에서 건강정보 프로그램으로 영양제 뒷광고하는 것을 비판했는데요. 실제 사례인 것 마냥 영양제를 약처럼 노출하고 같은 시간 홈쇼핑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연계 편성하며 대중을 기만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도 정말 이걸 체감하는 게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관절약, 효소 등을 TV에서 보고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유튜버가 콘텐츠에서 소비하는 모습을 보고 혹해서 구매하는 심정으로 어르신들도 영양제를 TV에서 구매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비단 어르신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교적 젊은 30, 40대 층에서도 영양제를 보조제가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소비하고 서로에게 추천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눈이 안 좋으면 루테인을 추천하고 여드름 치료를 위한 비타민, 기미 잡티를 위한 영양제 등이 그 예죠. 하지만 영양제는 애초에 약이 아니라 보조제예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은 등록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효능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것이 많아요. 효과를 떠나서 더 큰 문제는 영양제가 질병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 문제죠. 영양제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서 관절 통증에 필요한 병원 치료 및 운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의사가 질병에 맞게 처방한 루테인, 비타민, 관절약이 아니라면 영양제로 치료까지는 어려워요. 아프면 영양제가 아니라 병원을 가세요. 원리는 모르겠지만 기적을 만드는 영양제도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가 커지는 약, 성인도 키 크는 약, 지방을 녹이는 다이어트 약. 이 정도 성능이면 이건 영양제가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효과죠. 의약품은 인터넷 광고,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어요. 의사, 약사의 관리 아래에서 판매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 이상의 극적인 기적의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사기일 확률이 100%예요. 그런데 딱 봐도 이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영양제가 왜 이렇게 죽지도 않고 매번 성행할까요? 저는 이 사기 제품이 사이비 종교랑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콤플렉스로 낮아진 자존감과 약해진 마음으로 생긴 간절함을 파고들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면 뭐라도 믿고 싶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해주면 이때는 맹신하게 돼요. 사이비 종교처럼 간사한 문구로 약한 사람 돈을 빼앗죠. 영양제를 잘못된 시선으로 접근하는 유형 중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이런 제품을 구매하면 결론은 둘 중 하나로 끝나겠죠.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돈과 정성을 들였는데 사기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되고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이건 그나마 나아요. 더 큰 문제는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영양제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귀찮아서 먹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 얕은 견해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도가 허술하고 믿음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컨텐츠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서적과 다양한 의사, 약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보니 필요한 영양제도 있겠더라고요. 내가 먹는 음식에서 부족한 영양을 보조하는 것이 영양제라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있다면 좋은 보조수단이 되겠다 싶었어요. 제 상황에 따라 비타민 D, 단백질 보충제 정도는 고려해 볼 만하겠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맞는 영양제를 고민해 본 것이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저를 따라서 구매하기보다는 각자에게 필요한 영양제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낀 점은 비싼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그 돈과 정성으로 맛있는 요리를 사 먹어야겠어요. 영양제별로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달라요. 나한테 꼭 필요한 양을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영양제는 건강 위험 부담이 있어요. 차라리 필요한 영양을 인지하게 된다면 더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는 자연식품 요리를 그 돈 주고 사 먹을 거예요. 싸지도 않은 영양제인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로 채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오메가3가 필요하면 연어, 참치를 사 먹고요. 유산균이 필요하면 김치, 그릭 요거트, 낫또를 사 먹을 거예요. 그 이외의 비타민 등은 제가 좋아하는 과일로 사 먹고요. 살면서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영양제부터 찾는 모습을 경계하고 어떤 음식으로 채울까 고민한다면 결국에는 정말 꼭 필요한 영양제만 먹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영양제 문화와 잘못된 접근에 대한 유형을 고민해봤어요. 이번 내용이 삶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잘 늙어갈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